자,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영국철학TV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자, 올해는 아, 좀 돈 많이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철저히 대비하셔서 이번 연도를 좀 뜻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목일간 신년 운세의 편으로 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날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간목은 굉장히 중요한 오행 중에 하나입니다. 어? 농부들이 간목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돌봐서 가을에 갔을 때 큰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목의 어떤 여행이 아주 특별하다 볼 수가 있겠죠. 간목 일간들 아주 좋으신 오행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간목 일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사주 이 팔자의 전체적인 모양과 또는 그력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과 그릇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전공적으로, 직업적으로 안정을 만큼 가질 수 있냐, 그런 부분을 그런 사주팔자 모양과 그릇을 잘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그 글자가 이렇게 틀렸죠. 현대 사회의 필수 조건은 단공이 되니 잘못됐네. 단공이 아니고 전공이죠. 전공.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현대 사회의 필수 조건은 전공 직업의 안정이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그 공직 시험,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회가 불안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걱정을 좀 덜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 사주팔자 모양을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입니다. 사주 명식의 오행,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 오행과 또 십성 육친의 강약과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또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가 사회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 이런 기질과 특성에 의해서 내 직업과 전공을 어, 무난하게 살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주명식에서 그 경쟁력 있는 전공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 오행과 육친이 믹서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그다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현재 현재 전공과 직업이 안정적인데 대운 연운의 흐름은 어떠한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전공과 직업이 대체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운 연운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뭐 운이 순탄한지 불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주의 모양과 그릇을 파악하고 그런 1, 2,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 이번 순서는 그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호랑이년에 이 편인운과 비견운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년운을 해석하기 전에는 본인의 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이나 나이 또 하는 일의 차이에 따라 편인과 비견운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먼저 그 편인 그 운의 이 학문성입니다. 이 학문성은 여러가 있죠. 뭐 고등학생이 되든 중학생이 되든 그죠? 대학생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지금 현재 그 내가 필요한 어떤 글 공부 또는 뭐 라이센스 이걸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인운의 학문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전문 분야의 편인은 전문 분야의 그 배움입니다. 그리고 연구나 정보 또 지식의 활용이죠. 그래서 이 편인이 이처럼 머리를 힘들게 써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어떤 그 선인성의 학문성은요, 이처럼 이공계입니다. 공계 그리고 의학, 또 예술, 예능, 그리고 기술 분야, 또 종교, 철학 분야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처럼 이런 그 철학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부분도 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관심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임수를 어, 정신적 세계에 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두 번째는 각종 그 자격이죠. 면허 그리고 취업 계약 약속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올해에 이제 이런 그 임수운의 편인운의 작용력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그 편인의 운에 대한 길작용입니다. 자, 임수가 나에게 간목일간에게 좋은 글자를 내는 어떤 길작용에 대해서 해석할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은인의 후원과 혜택이죠. 이런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이 이런 은인을 만나서 후원과 혜택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전문 직종 분야의 권리 이득, 그리고 약속 관계 또는 계약 관계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어떤 당장 실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공동 또 공유의 문서재산의 취득 발전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 먼 곳입니다. 백지 또 해외로부터의 합격 소식 또는 계약 성사의 발전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특허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임수운의 일작용이다. 그래서 이 글자가 또 십성이 나에게 좋은 글자로 작용할 적에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 그 흉작용입니다. 자, 다음은 흉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그 편인운에 대한 그 흉작용이거든요. 편인운에 대한 작용. 그래서 임수글자가 임수오행이 또는 편인운이 나에게 어떤 그 흉으로 작용할 때 글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첫 번째 그 어려운 일에 대체로 신경을 쓰기 싫어하며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임기응변의 처세에 임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상을 억제해서 삶의 흥미를 잃는다. 특히 그 식상을 쓰시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가나 또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영업 부진으로 실증을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코로나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에 저는 그 식상이 군에서 억제돼서 좀 지금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탈관하여 무력해진다. 탈관이라는 것은 일간 명식에서 이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 관성은 금오행이 되겠죠. 금오행. 그 경금, 신금, 또 원숭이 신금, 당유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이기 때문에 임수가 나에게 좋지 않은 작용 같으면은 이런 금을 어, 설기시키는 작용 때문에 이 관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성이 짙은 재물시장의 안정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변의 얘기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수에 대한 어떤 흉작용, 글자를 잘 쓰지 못할 경우에 이런 영향이 갑일간에게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순서는 갑일간 편관격이죠. 편관격, 정관격에 대해서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관격이죠, 그죠? 편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일간, 갑목일간이죠. 갑목일간은 일단 비견겁제나 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이 신강왕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사주명식이 이제 실제 그 갑목일간인데 이 재생사를 받았죠. 토생금 금금목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금목. 그래서 이제 칠살이에서 약한 그 일간이 에, 극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죠. 그래서 이런 간목일간, 신약한 일간에는 인성의 어떤 소통과 비견급제의 뿌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칠사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성 부분이 일찍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정인을, 인성을 잘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두 번째는 정관격입니다. 영성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이렇게 격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보통 어, 관성을 생조하는, 대성이 관성을 생조하고 또 관성이 인성으로 이렇게 소통될 때 가장 그 격이 아름답다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수가 없습니다. 관은 이렇게 아주 무겁게 두껍게 있는데 이 목이 이렇게 금과 유금과 인목이 서로 인유 원진으로 해서 금금목에서 상당히 조금 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성이는 수가 중간에 개입돼야만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좋은 건데 인성소통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관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길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상관이 화극금을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격이 조금 흐트러진 어떤 격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일단 그 형이나 충, 파, 해, 원진 또는 뭐 공망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격이 사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관격과 평관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터치해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이 2022년에 들어왔을 때의 두 사주를 비교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일간 평관격이죠, 그죠? 갑일간이 제 생살대에서 인성소통을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2022년에 임수 비견이 운이 왔을 때입니다. 갑일간 입장에서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살인 상생 관인 속통입니다. 그 사주천간이죠. 사주천간이면 이렇게 그 평관 또 이 현재가 있습니다. 사주 중에 갑경충이 있는데 갑경충이 있죠. 그죠? 있는데 운에서 임수가 오면 간목과 경금이 서로 소통되어 유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목과 경금이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그 임수가 유입되면서 금생수 수생목을 소통이 돼가지고 다주가 맑아지고 유중해진다 이런 어떤 부분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자 삼합의 분리입니다. 또 신자 삼합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부모 자리죠. 월지 부분이 부모 자리와 갑자라는 일신과 신자 합으로 묶여 있어서 부모의 어떤 조력에 힘입어서 내가 생존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에 신자 반합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인목의 운의 유입으로 인신충되어 신자 반합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월의 부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필요에서 생존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은 인목이 유입되어서 인신충을 함으로써 이 관계가 서로 분리돼서 내가 부모의 어떤 혜택 그리고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자, 다음은요. 이 사주는 아까 그 정관격의 사주죠,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일간이처럼 그 임수를 만났습니다. 자, 정임합화 목의 작용입니다. 자,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관해 있습니다. 자, 사주 천간에 정화가 있는데 운에서 임수가 유입되면 정임합의 합으로 해서 묶여서 정화의 역할이 상실돼 버리고
정화한다. 이때 지지 오행을 살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이렇게 정관을 그걸 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 역할이 상실된다. 임수가 정화를 묶어버리죠. 그래서 이 상관의 어떤 행동, 간목의 설기처가 이 상관이 묶여버려서 역할이 이 상실이 되는 거죠.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간목은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목생화로 소통이 돼서 나의 정신이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이런 임수가 상관을 딱 잡아버리면 자신 자체가 좀 답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가 정화를 묶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때 지지 오행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임한목이 되죠. 그래서 인운이 왔기 때문에 이 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견이 강화되기 때문에 간목일간에는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생겨서 스스로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 누구의 도움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인유 원진, 범과 호랑이가 원진 작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명식에 이렇게 부모와 일신이 이렇게 원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내가 항상 원진에 대한 불편함으로 서로 눈을 흘기는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과 또 미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은 강해지고, 그러니까 인이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인이 강해지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는 이처럼 6월이라는 금이 강화되어 있는 가운데 금금목을 맞아서 이 인목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결과죠. 그래서 이때는 비견의 힘을 좀 더 실어줘서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견디는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인이 강해지니까 스스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인유 원진 서로 원진 작용되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인이 이렇게 인의 도움으로서, 인이 강해짐으로써 이런 근검목 작용을 좀 잘 견디게 되는 그런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고, 또 인과 또 이런 유가 만남이 원진 관계죠, 그죠? 원진. 또 년을 원진하고 월을 원진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어떤 원망과 미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유 원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분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인목이 유입돼서 인은 강화되니까 어떤 자립이나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인유 원진으로 한 이 부분이 이제 부모와의 어떤 불편함,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실간 사주까지 뭐 해서 뭐 깊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뭐 터치하는 식으로 해서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해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동국철학TV였습니다.